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가성로구의 우리 박강호 후보님 모시고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제천 참여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청년동 주인신부이신 김한기 신부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육사 지방선거 후보 대담 토론회 자리에 오신 박광호 정의당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패널을 두 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의원들께서 토론회 한다는 것을 처음 보고 처음 자리에 왔고 우리 참여연대 제천 참여연대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좀 아쉬웠다 하는 것은 그 후보분들이 이렇게 상호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식으로 패널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된 것을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그 토론회 대담 그 기회를 통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후보들께서 자기 의견을 진솔하게 밝힘으로써 이것이 여기 앉아서 방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J뉴스 쪽에서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박광호 후보님께서 끝까지 지방선거, 육사선거, 지방선거까지 선전해 주시고 또 자기의 소신을 밝혀서 소신대로 행동함으로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공정하게 정정당당한 표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렇게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천 참여연대 이러한 활동이 박광호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 대담 토론회 또는 함께하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골고루 미쳐서 이 토론을 통해서 또는 대담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제천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후보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님들이 사실 이 유권자들, 여기 방청객들은 많지 않으시지만 사실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우리 J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그 독자들이 이 후보님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기를 내보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용감하게 또 이런 대담 토론에 나와주신 우리 박광호 정의당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담 토론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기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박광호 후보님은 모든 것을 정책이나 정견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사전 질문지나 그런 걸 통해서 후보님께 미리 질문지도 보여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제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윤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계신 패널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악 입석에 사시는 우리 김현주 패널님 오셨습니다. 오른쪽에는 고향이 대구이시고요. 우리 박광태 우리 산업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면 진동이나 꺼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객석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연호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런 걸 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질문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패널들께서 준비하신 개별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강호 후보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유권자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천시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악 동해안 대분 지역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광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발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거대 기업과 유착된 행정의 벽을 허물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박광호는 우직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법을 만들게 하고요. 거대 기업에게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환경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환경특보라는 직위와 지난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이번 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신 우리 김현주 회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신 만큼 대가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 항상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송악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공약에 내거신 거에 보면요. 송악이 농업지역이죠. 이 친환경 농업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공약을 그셨어요, 그죠? 그 보시면 주변에 아시아 시멘트나 뭐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시멘트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송악의 친환경 농업 지원센터가 가능할까요?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요. 우리 아시아 시멘트는 이제 열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인데 그 폐열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방치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유유지라든지 이런데 그런 이제 시설, 채소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고 그 폐열 그런 거 땡겨다가 하면 사실은 겨울에 우리 시설 채소하는 게 그 난방이 문제거든요. 그냥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해줘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주민들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지원센터라고 얘기해 친환경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인식 자체가 일단 아시아 시멘트는 거대 그 아시아가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송악면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나가게 되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제천이 이제 청정 제천, 이제 단양 같은 경우는 뭐 쉼표, 단양 이렇게 하는데 그 내면적으로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그거를 해결하는 거를 제 큰 꿈으로 제 가슴속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년 동안 뭐 토양도 조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먹는 데는 전혀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검사를 해서 나온 거에 그 기준치 이하다 이래서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성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깰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만이 친환경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제 그 친환 우리 그 환경이 안 좋다는 걸 많이 알리는데 입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죄송스럽죠.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근데 제가 한 노력보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크게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청정 제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의 그 아세스먼트나 그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후보님께서는 그 송화 쪽의 이제 환경 문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화 쪽에서는 나름 지명도가 있으신데 봉양이나 백운 쪽에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 뭐 또 다니면서 운동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봉양 백운 쪽에는요 공유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유림, 도유림, 또 북유림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많죠. 근데 산림의 경영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사회의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그 뭐 목재 생산만을 위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구촌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절감을 하고 뭐 하는 일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민들에게는 숲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아마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 경영의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뭐 약초라든가 아니면 그 기존의 목재 위주가 아니라 약용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림의 경영 방향을 달리하면 어쨌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 있으면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제가 우리 지역의 그 환경 문제만 이렇게 북한에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우리 같은 성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직 많은 고민들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또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그 처갓집이 백운이거든요. 근데 그 삼봉산이 몇 해 전만 해도 아주 참 좋았었는데 그 다 벌목을 했어요. 지금 백운 지역이 다 벌목을 해치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산림이 해설이 될까 이런 생각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 혹시 꼭 이번에 가서 그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 비싸게 만들어진 우리 자원들을 그렇게 그냥 폐목 정도 아니면 목재 정도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문제도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시간이 결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목 생산을 하게 되면 인목 생산의 부가가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수목은 탄소 포집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 포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산림 경영 방법을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송화에 살다 보니까 저 송화권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기 생활 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성 질환자 안전 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많이 고생을 하신 걸 알아요. 많이 노력하시고 약간 어느 정도의 대가도 있었고 그죠? 결과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면 소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입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교해요. 아시아 시멘트가 있으면 바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없을 뿐더러 크게 아이들의 어떤 그 건강 검진이라든가 그 복지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입석초등 학교는 워낙에 근거리지만 소학은 면에 3개 학교가 있으면 3개 학교에다 다 같이 신경을 좀 복지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모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엄마 아빠가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엄마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제 우리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환경부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도 했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그 공장보다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보다는 그 중금속이 조금 더 유해 중금속들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급한 거 지금 여기에 제가 거론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분들을 지금 강원대학교를 호흡기 지정센터로 정해서 1년에 이제 그 폐활량 검사라든지 그 폐 CT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약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한 걸 제가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검사를 해서 그렇게 아까 대학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거는 충북대학. 예. 근데 이렇게 그 애들 건강진단 받은 게 3장 정도가 되면 그걸 다 첨부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치를 부모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제 아이가 고등학교 가 있지만 지금 6학년 이래서 굉장히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건강검진 애들 위해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한 번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어른들도 오래 사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도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린이 그 보고서에도 아직은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기분 같아서 몇 년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변화 정도는 뭐 한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추적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정령을 두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다 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외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 답답한 우리 제천시의 그 행정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통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회의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시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감사할 기능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그 예산의 수립에 어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가 실시간 공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천시의 어떤 투명 경영과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위해 현재 제천시에서 도입해야 될 제도나 방안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런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 때부터 이걸 제가 조례로 내는 게 아니라 시민발의 조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주민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논의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정도가 어떤 건지를 논의해서 그분들과 함께 시민발의 조례를 해서 그래서 이런 주민 이런 감시 체계가 활성화돼야 우리 주민들이 제천시의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천시를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호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반드시 꼭 제정하고 싶은 조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지역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요. 근데 이제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 전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어나도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조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박광태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죠. 앞에 홍성룡 후보 때도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봉양 배구 사이에는 박달재가 있고, 박달재 너머에는 리솜 리조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치할 때만 해도 이런 개발 행위가 벌어지면 지역의 굉장한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진입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비 등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나 정작 시민은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의 소득주대로가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부분도 아직 심도 있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현주 패널님께서 질문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학에는 이상하게도 있죠. 혐오 시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장장 지원 조례나 하실카노 단지 조성 등 소학면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하시고? 예, 우리 이제 하장장에도 그런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이제 잘 운영이 안 돼서 불협화음이 나고 결국은 지역 공동체가 파악하는 거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면 그거 아주 적극적으로 시의원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제천시청 앞에 가서 데모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테이블이 너무 딱해서 그때 제가 좀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은 어떤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게 우리 시의원이 아닌가. 제가 해결은 못하더라도 같이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근데 송악면 폐차장이나 소각장 이런 게 이상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왜 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발을 끊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왜 허용을 해주시지? 일단 차단막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은 면에서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도 그죠? 근데 예.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공부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전에 한번 시곡리 쪽에서 예. 폐기물 이렇게 파쇄하는 공장 들어올 때 그거를 이제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그리고 시에서 이제 그걸 반려를 했거든요. 근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이제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소송에서 지면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하고 공부해야 된다. 여기 아까 친환경 농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시려면 이거부터 차단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근데 이제 그 지원센터는 사실 이제 우리 송악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실 제천시에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의 그런 공동체를 한번 살려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전역으로 좀 퍼져나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부모님 많이 긴장되시죠? 예. 예.
제가 잠깐 부분도 좀 긴장 좀 풀어드릴 겸 예.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깜짝 질문 아니고요. 우리 후보님도 사모님 여기 와계신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한테 가장 고마웠던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근래에는 제가 이번 선거에 집 한 동 가지고 출마하는데 그 선뜻 허락해 준 거죠. 사모님 권한을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는 여러 기업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건설업을 포함한 일부 업체는 자생력이 부족해서 시청으로부터 관급공사에 의존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본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님께서 만약 당선되실 경우 이런 관 위착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장 같아서는 뭐 저 혼자만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부패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게 잘 우리가 이게 주민 참여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10월이 되면 진짜 우리 지역부터 지금 그분들은 잘 이렇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거기에 변치 않고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연대를 우회적으로 홍보해 주셨습니다. 주민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의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어떤 아까운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고 감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위원들의 능력 가지고는 사실은 위원들의 뜻을 펼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항상 파트너십을 구현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박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제천에 있는 시민단체와 어떤 파트너십을 구현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관변이든 우리 주민들이 모은 단체들 하여튼 만들어지면 늘상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체 역량이 부족해서 제가 리더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 이런 토론회도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광태 패널께서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놨던 질의 내용보다 지금 토론 중에서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자 적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악 쪽에 굉장히 님비 현상을 이렇게 양식시키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해법으로 단양 같은 데서는 GRM이라는 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GRM이 들어가 있을 자리를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단양의 관광지 주변에 산지에 있는 그 혐오 산업시설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천 같은 데도 성악 같은 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실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천에서 거래상으로 굉장히 가깝고 상대적으로 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자꾸 몰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나 국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혐오 산업을 집중화를 해가지고 주변 인근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조례 같은 걸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면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귀촌이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조금 오히려 덜한 편이거든요. 수도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 들어가시면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정의당의 그 이제 공약 사항인데요. 그 이제 월급을 받는 그 농민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여기 이제 공약으로 넣지 않았는데 그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하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업의 기획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노동력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도우면 그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인구 이렇게 농민들 활성화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그거 공부 잘해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에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 후보님 말씀하시는 그 모델이 진안에 있는 그 마을 간사 제도죠. 네.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파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지역에 좋은 영향을 좀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주 패널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약에 보시면 방사능 안전 조례 제정이라고 공약을 내으신 게 있어서 네. 솔직히 이거 워낙에 일본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건이라서 이게 궁금한 어떤 건지 정확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범위 자체가 있죠. 방사능 검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기 건축 조례 방사능 뭐 제정을 한 건이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일본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투각되고 그래서 이제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 이 공약은 다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아직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지금 최대의 고민해야 될 거리가 방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성황면에서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솔직히 있죠. 저는 성황면 땅을 다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네. 차가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큰 차들이 그 짐을 싣고 굉장히 저곳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범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하게 어느 수치까지 가고 이것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시죠? 예, 아직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예. 저는 입석초등학교 그 땅을 파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고 뭔가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박가모 의원님이 저번에 그렇게 힘쓰실 때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지지했지만 저도 눈치를 보고 선뜻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알지만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너무 뒤로 숨어버리니까 정작 요구해야 될 거를 요구를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번에 나오신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와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예. 이거 공부 제가 잘해가지고요. 예, 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영월 가까운 지역에 우리 영월 지역하고 이제 단양 지역에서는 아마 2006년도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조사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 신해통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게 조사가 됐는데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선택해준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면 그 조사위원회를 하나 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나오신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해결 방안들을 찾아갈지를 추려내고 거기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특별위원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학태 회장님 뭐 질문 없습니까? 예,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홍성용 후보께서 그 제천시의 그 현재 상황이 초고령 사회를 달리고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저희 제천시에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이 머물지 않고 지역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계속 남아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 제시해 주시죠. 제가 뭐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그 행정부의 이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여태 추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새로 선출하는 시장님과 또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는 의회가 이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와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박강호 후보께서 솔직하게 모른다. 더 연구하겠다. 우리 제가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 이렇게 맡기는 질문하면 회피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연구해서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하기가 참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모른다. 또 더 연구하겠다는 자세가 상당히 저한테 인상 보였습니다. 우리 박강호 후보께서 한 30여 분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1분 안으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권자여러분, 그 시의원의 그 권한은 그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사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 박광호를 제천시 의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님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홍성경 후보 그 대담 토론 때부터 우리 두 패널께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구성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두 패널께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성거구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성영 후보와 그리고 또 정의당의 우리 박광호 후보 대담 토론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분 뒤에 바로 나성거구의 최상기 후보님 모시고 대담 토론